파이님들 안녕하세요. 초용입니다. 오늘은 극은 천간에서만, 형은 지지에서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쪼꼬명리 서주 명리학에는 천간이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는 12개가 있죠. 그래서 총 간지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22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간지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합이나 충이나 극이나 형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기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간에는 극이 있다. 천간에는 극이 있지만 왜 지지에는 극이 없을까? 지지에는 형이 있다. 지지에는 형이 있지만 천간에는 왜 형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천간에 합도 있고요. 충도 있고 극의 작용이 천간에서 어쨌든 일어나고 있는데 한만 말씀을 드리면 갑기합화토, 그리고 을경합화금, 병신합화수, 정임합화목, 무게합화, 화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천간에서 갑목하고 기토가 만나면 오행토로 바뀝니다. 그런데 물론 갑목하고 기토가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합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합화하고요, 합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합은 갑기합화토만 말씀을 드리면 갑목하고 기토가 서로 묶인다 라는 뜻이고요, 합화는 갑목하고 기토가 만나면 갑목이 토오행으로 바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화는 완전히 화학적으로 새로운 기운이 생성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어쨌든 갑목하고 기토가 만나면 합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묶이면 변동성은 약해지지만 안정성은 크게 강화됩니다. 천간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갑경충이 있고요, 을신충이 있고요, 병임충이 있고 정계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갑목은 경금하고 충을 하고, 을목은 신금하고 충을 하고, 병화는 임수랑 정화는 개수랑 충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여길 보시면 토오행의 충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토오행은 중재 그리고 중용의 기운이라서 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건 힘의 균형이 팽팽한 요소끼리 1대1로 부딪히면서 각각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갑경충하고 을신충은 알겠는데, 정계충, 병임충도 알겠는데, 갑목하고 경금의 충만 놓고 보면 경금이 금이니까 갑목이라는 목을 극하는 거 아니냐, 또는 병임충만 놓고 보면 병화하고 임수가 서로 충하는 건데요, 수가 화를 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이에요.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충으로 봅니다. 대신에 극은 뭐냐, 갑무극이랑 병경극, 그리고 무임극, 을기극, 정신극, 기계극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극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상극 법칙에 의해서 이제 목이 토를, 그리고 화가 금을, 토가 수를 제압하는 운동이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재하고 중용의 기운이라서 충이 아니라 극의 작용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충은 완전히 서로 팽팽한 요소들끼리 만나서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건데, 저는 극을 해석할 때 정신적인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심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자, 지금까지 천간의 충이랑 극이랑 합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천간하고 지지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주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을충년, 갑신월, 병오일, 을미시의 사주인데요. 천간이 을목, 병화, 갑목, 을목 이렇게 있고요. 지지는 미토, 오화, 신금, 축토 이렇게 있죠. 천간을 제가 네모로 그룹화하고 지지는 노란색으로 그룹화를 했는데, 천간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상이나 꿈이나 의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치제도로 놓고 보면 상원 제도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간은 사주에서 하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놓고 보면 어떤 이상과 내면, 마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천간은 비물질적이다. 그리고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나 어떤 감정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크다라고 봅니다. 여기 가져온 게 실은 제 사주거든요. 일간이 병화잖아요. 이 천간에 있는 병화가 태양처럼 열정적이고요, 이상을 향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병화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간지가 임수인데, 임수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넓은 바다처럼 큰 목표하고 이상을 가지고 있고 사고가 좀 유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천간하고 반대되는 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건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요. 실체가 있는 거고요. 아까 천간을 미국의 정치제도로 제가 상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는 하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발딛고 사는 현실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비해서 현실 세계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어떤 주변 사람들하고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의 행동이나 관계나 재물이나 건강 이런 영역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강해집니다. 제가 천간하고 지지를 도식적으로 일단 나눠봤는데 사실 천간이랑 지지는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천간에 간지가 있을 경우에 지지가 뿌리가 있어야 하고 지지에만 있는 간지는 고립되면 안 되고요. 천간으로 투출을 해서 자기 이상을 강하게 드러내는 게 좋다고 봐요. 사람은 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꿈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지지에서 현실적으로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냥 꿈으로만 끝나고 말겠죠. 또 반대로 지지라고 하는 현실에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상적인 목표나 꿈이 없다, 열망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이런 게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를 왜 극은 천간에서만 일어나고 왜 형은 지지에서만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잠깐 제가 딴 길로 새서요, 이 동양철학의 이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리학에서는요, 만물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법칙, 질서, 원리를 이로 봤습니다. 이게 한자로 하면 이치리 할 때 그 이자죠. 그러니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이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비되는 게 이제 기입니다. 기. 이 성리학에서는요, 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라고 하는 법칙이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나게 하는 어떤 진료나 현실 이런 걸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이라고 하면요, 기는 이제 눈 앞에서 강물이 실제로 흐르는 그 현상이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퇴계 이황 선생님하고 율곡 이이가 엄청난 논쟁을 했었죠. 참고로 이황 같은 경우는 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도덕적인 원리가 현실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늘 끊임없이 수양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라는 거를 강조했고요. 율곡 이이 선생은 현실에 좀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가 원리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기를 통해서야 드러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실천, 제도의 개혁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성리학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동양 철학 안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학문이잖아요. 사주 명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할 건데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리학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만물의 변화의 양상을 뭐로 설명하죠? 음양오행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사주 명리학 안에 음양오행론 말고도 기질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질론. 한자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 기질론을 제가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제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시간하고 공간 속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거, 운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을 기라고 봤고요. 질은 그 기운이 드러나는 형체나 현실적인 바탕 이런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순수하고 순일한 기운으로 이루어진 천간을 말하는 게 기고요. 질은 복잡하고 현실적인 기운으로 이루어진 지지. 이거를 질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천간은 꿈이나 이상 이런 걸 뭔가 주체가 지향하는 어떤 꿈이나 욕망 이런 걸 상징한다면 지지는 제가 사람들이 발딛고 선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사건들의 토대가 되는 게 지지라고 했었죠. 근데 기가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나 물질적인 형체를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가. 근데 이거는 너무 순수한 기운이라서 형체가 없다 보니까 물질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오행을 가지고 나무라고 하면 안 되고, 목오행은 원땅을 뚫고 싹을 틔워내는 생명의 에너지, 또는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 로켓트가 발사되는 힘, 병아리가 알을 깨는 힘, 무언가를 시작하는 힘, 이런 거를 목오행의 에너지로 보는 거잖아요. 목을 나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랑 같은 이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오행을 나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오행의 에너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게 물상적으로는 나무기 때문이겠죠. 이 천간이 내려와서
지지를 이룹니다. 이 지지 안에 지장간이 있잖아요. 이 천간을 이루고 있는 그 간지들 그대로 그것들이 내려와서 지장간을 이루고 있죠. 그럼 이 지지는 뭘 가지고 있냐? 계절하고요. 방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천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임목하고 묘목이 있습니다. 얘는 봄의 계절이죠. 그런데 동쪽을 상징합니다. 사화하고 오화는요 여름인데요. 남쪽을 상징하고요. 신금하고 유금은 가을이죠. 얘는 서쪽을 상징하죠. 해수하고 자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겨울이고요. 북쪽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빼먹은 게 진술충미인데요. 이런 토 오행은 각각 봄의 토, 여름의 토, 가을의 토, 겨울의 토지만 방위로는 다 중앙을 상징합니다. 지지는요 어쨌든 계절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대칭성을 띠고 있다. 이걸 일단 좀 아시면 좋겠어요. 지지가 복잡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장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간 자체는 너무 순이란 기운인데 얘네들이 지장간으로 복잡하게 지지의 그 간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 내에서도 잘 보시면 간지들끼리 서로 생을 하고요. 충을 하고 합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천간의 합과 충과 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이 지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제가 충하고요 극을 구분할 때 충은 완전히 정반대 에너지를 가진 인자끼리 부딪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극은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제어하는 힘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차량 두 대가 달리다가 부딪힌다. 이게 충이고요. 근데 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로 비유를 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도로가 정체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될 거고요. 보험 처리도 해야 될 거고요. 차량도 고쳐야겠죠. 이런 뭔가 연쇄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극은요, 저는 아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제어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사건으로 비유를 하면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갈군다, 혼낸다 이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면적인 갈등이 따르죠. 그런데 이 위계적인 압박이잖아요. 이 패턴에선 벗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은 현실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면의 억압적인 작용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심리적이나 억압적인 그런 압박감으로 나타나는데 충은 어떤 환경의 변화나 구체적 사건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극하고 충 중에서 단순한 건 극이고요. 충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간에서만 극의 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천간은 순이란 기운으로 이루어진 기라서 지지와 달리 방향성도 없고 그래서 생극재화를 하기 때문이다. 지지와 달리 방향성 없이 생극재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지지는 동서남북의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은 순수한 기운이라서 천간끼리는 상생작용을 하고요. 상극의 흐름이 먼저 일어납니다. 근데 지지에서는 왜 극이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지지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질, 아까 제가 기하고 질을 나눴죠. 질로서 뭘 갖고 있어요? 계절하고 방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묘목, 사화, 오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지장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간처럼 서로 합도하고 충도하고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양상들을 만들어내죠. 게다가 형으로도 서로 얽혀서요. 현실에서 격층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극이라고 하는 건 오행의 생극재화를 바탕으로 한쪽이 한쪽을 제압하는 작용인데 지지는 이미 지장간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해요. 내적으로도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극의 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천간은요 생극재화, 합, 충만 일어나고요. 그래서 뭔가 천간은 순수하고 순이란데 다르게 보면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순이라는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지지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형의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양 철학의 매력적인 게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천간을 기로 보고 지지를 아까 질로 봤는데 다르게 보면 음양을 기로 보기도 하고요. 오행을 질로 보기도 해요. 간목이 양간이죠. 그래서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직선적인 기운이 엄청 강한데 을목 같은 경우는 물상으로 넝쿨이잖아요. 유연하게 성장하려고 하는 부드러운 기운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현실성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를 순수한 기운으로 보고 지를 현실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을목의 특성이 더 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목을 기로 을목을 질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간목에는 이상주의자가 많고 을목에는 현실주의자가 많죠. 왜? 간목은 이상하고 포부가 되게 높아요. 그 대신에 실속이 좀 적고요. 을목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치밀하기도 하고 주도 면밀하기도 하고 성과를 잘 챙깁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이나 적천수천미나 이런 코스에서는 똑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간목을 이제 기로 보고요. 을목을 질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양이라고 하고요. 땅을 음이라고 합니다만 땅을 양이라고 하면 지하가 음이 되겠죠.
이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자, 오늘은 청간에는 극이 있지만 지지에는 극이 없고 지지에는 형이 있지만 청간에는 형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떤 고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충이 된다라고 보는데 무슨 소리냐, 임수가 병화를 극한다 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청간에서는 저는 충하고 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뭔 소리냐, 청간에서는 극하고 편만 있다 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저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 청간은 어쨌든 순수한 기운이고 지지는 복잡한 현실적인 기운이라서 이 기해층위에서 생극제화의 법칙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청간이다. 그래서 극도 잘 일어난다. 단선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대신에 지지는 지뢰층위에서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형도 있고 이 양상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왜? 방해하고 계절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형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합이라고 하는 것도 복잡한 게 형이 뭐 삼형도 있고 자형도 있고 상형도 있잖아요. 그리고 합 같은 경우도 지지에서는 육합, 삼합, 방합이 있습니다. 청간은 합이 아까 몇 개 안 됐잖아요. 5개밖에 없죠. 근데 지지에서는 합이 지금 몇 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합이나 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지가 훨씬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청간은 청간끼리만 작용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한다?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청간은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지는 청간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자기 기운을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간이 지지를 생하거나 극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지가 청간을 생하기도 하죠. 대운이나 세운에서 청간이 지지를 극하는 거를 계드라고 하고요. 지지가 청간을 극하는 걸 절각이라고 합니다. 청간하고 지지도 서로 끊임없이 생극제화에 작용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극은 청간에서만 그리고 형은 지지에서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좀 철학적인 이야기라 재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탐구를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돌아오는 10월 21일 화요일 저녁에 심화반 강의가 개강이 됩니다. 심화반 때는 제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신사라고요. 12운성, 그리고 학업과 입시, 전공과 직업, 건강과 장수 이런 강론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사주명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통변이 잘 안 된다. 또는 내가 볼 때 통변을 그냥 음양오행이 기본이긴 하지만 음양오행과 십성에 따른 이 사람의 성격, 성향, 기질, 그리고 용신에 따른 어떤 대세연의 유불리 그 정도 이야기하면 충분하다고 보시겠지만 사실 통변의 디테일로 들어가려면 전 12운성이 정말 꼭 필수적인 꼭 학습되어야 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리학에 전 끝판왕의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12운성이라고 보거든요. 12운성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음양오행 생극제화의 그 이론들이 전부 다 12운성으로 연결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명리학을 진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심화반 1강 수업은 공개 강의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 댓글란에다가 공개 강의가 이루어질 때 들어오실 수 있는 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을 수 있는 단톡방 주소를 남길 겁니다. 그리고 심화반 수업 안내 링크도 올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에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